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6일 마감 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감 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계량적 분석에 대한 그러한 좀 약간 한계랄까요? 한계 또는 모순일 수도 있죠. 예, 한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량적 분석에 대한 한계. 계량적 분석이라는 건 뭐 대량 뭐 재무 분석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만약에 이제 말을 타는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 말을 타는 기수가 있는데 이 기수가 그 이제 시합을 하기 전에 이제 이 경마를 할 때 이제 경마지나 이런 걸 나눠주죠. 뭐 확률이 높거나 뭐 아니면 그 사람들의 뭐 경력부터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나눠주죠. 그럼 이제 이런 경마지나 이런 그 경마 정보지를 보면서 그 오늘은 뭐 2번 말이 이제 1등을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배팅을 하는 거죠. 배팅. 그래서 이제 주식과 같이 이 투기의 영역이죠. 이것도. 예. 뭔가 배팅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 경마지나 이런 거를 보고 경마 정보지를 보고 계량적 분석을 하는 거죠. 계량적 분석. 그래갖고 이제 2번 말이 우승 확률도 높고 뭐 기술도 잘 달리고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경마가 이제 이제 여기다 배팅을 했겠죠.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런데 이제 출발선에 서서 경마를 해서 이제 요이 땅에서 달렸는데 그러면 2번이 1등을 해야 되죠. 분석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4번이나 4번이 1등을 한다는 거죠. 4번. 왜 이런 오류가 나올까요? 이런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이 말을 타는 기수의 컨디션 같은 거를 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날 날씨도 있고, 또 말의 상태, 또 아침에 뭐를 먹었는지부터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변수, 이런 것들을 함께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이 재무적인 분석만 했을 때 이걸 이제 계량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무적인 분석만을 했을 때 흔히 오류에 빠지게 되죠. 오류. 이거 말고도 주식을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이고 또 내부적인 요인들이 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량적 분석에 빠지는 경우가 특히 이 초창기에 한 1년에서 뭐 한 3년 정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식을 배운 사람들은 이 계량적 분석에 빠지면서 합리화의 늪에 빠져요. 합리화. 이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오르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또 내부적인 문제, 또 회사의 그런 문제부터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화의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딱 계량적 분석이나 이런 거는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게 맞아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합리화의 늪에 빠져서 처음에 돈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컨디션 부분 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꾸 이제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미래 ING하고 이제 KP2U를 볼 건데 이 두 주는 이제 계량적 분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재무적 분석을 했을 때는 주가가 지금의 2배 이상 흘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한번 보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마에 빗대서 주식 투자의 이제 계량적 분석, 그러니까 재무적 분석의 한계, 그런 거에 또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미래 ING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냐면 미래 ING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엄청 많죠. 자회사를 팔면서 차익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457억밖에 안 되는데 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거 물론 이제 일부분을 그 신사업에 투자를 했죠. 그래도 투자하기 전에는 그 많이 막 이런 유가증권까지 포함했을 때 한 900억 가량이 됐었는데 이제 적게 봐도 최소 700억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마디로 현금성 자산이 700억인데 주가는 457억이다? 엄청난 그 모순이죠. 단순 계산을 해봐도. 근데 이게 그러면서 주가가 안 오른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1년 반.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이제 트리거, 그러니까 이제 그 단초,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상승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NK물산인가요? 예, 그 회사와 그 모회사와 함께 그 자회사에 투자하는 이제 신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이게 어차피 이건 감으로 맞히는 거죠. 그동안 봐왔으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차트를 보시고 오늘 또 시간에서 예, 어쨌든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4% 상승해서 끝났다면 뭔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선취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 당장 안 가도 조만간 급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미래 ING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래 ING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월봉으로 보시면 이 하단을 시킨 후에 긴 하락을 했다는 거죠. 횡보를 시켰죠. 횡보. 이 횡보는 뭐죠? 예, 조정의 의미죠. 조정의 의미인데 이렇게 횡보를 하면 어차피 개인은 여기서 다 이렇게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예, 튀어나갑니다. 그런 국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7년 중순부터 6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횡보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죠. 3년 반 이상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주봉을 보죠. 주봉을 봤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자, 이 수렴 구간을 지금은 이제 물론 좀 빼놨지만 이 수렴 구간에 예, 상단에 걸쳐 있죠. 요건 이제 좀만 올리면 다시 양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예. 방향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확률이 주봉상. 그럼 내일이나 모레 급상승하겠죠. 예. 그리고 주봉상 이런 모양이 나온 게 AB 프로바이오였어요. 엄청나게 갔죠. 예.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일봉을 분석해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오늘 갈 자리였는데 오늘 또 5일선을 살짝 하회하는 듯한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더 찍고 갈 수가 있어요. 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전 중에 잠깐 내일 또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이제 UTI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눌렀어요. 여긴 이제 거긴 하루에 눌러버렸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3일 정도 눌러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급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ING 같은 경우는 포트에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이 월봉상 행보 기간을 봤을 때는 많이 갈 매수 시점이 왔다 이겁니다. 매수 시점이 왔어요. 지금 이제 시점이 왔는데
이런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좋은 주식, 안정성이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막말로 지금 상패를 해도 날아가질 돈이 많겠죠, 더. 예, 그런 주식입니다. 미래의 ING였습니다. 꼭 매수를 한번 여윳돈 있으면 고려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 네, KPTU 역시도 재무적 분석, 예, 재무적 분석.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를 재무적 분석을 했을 때 안 맞는 거죠. 재무적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2배 이상 상승을 그러니까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KPTU가 보유하고 있는 알루코의 주식이 대략 20% 정도 돼요. 그럼 알루코의 이제 시총을 대비했을 때 지금 대략 이 금액이 한 600억이 넘죠. 예, 6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KPTU의 그 시총, 전체 시총이 얼마냐면 289억이에요. 289억. 그렇죠? 289억이 있는 회사에서 유가증권, 현금성 자산이 600억이 넘게 있으면 주가가 최소한 이 또이또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현 시점에서도 600억이 되려면은 얼마가 상승해야 되죠? 최소한 1.5배 정도는 상승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대충 해도 12,000원 이상은 상승해야 되죠. 12,500원이라고 그럴까요, 정확히? 12,500원 정도 이상은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맞죠.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뭔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주식 역시도 지금 이제 알루코가 상승은 계속 하려고 그러죠. 알루코의 설명은 저번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또 안 해요. 한마디로 글로벌 부품사가 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죠.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알루코가 주가가 다시 뛰면은 그거에 맞춰서 KPTU도 더 이상 누를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갖고 있는 만약에 한 배만 뛰어도 600억 정도의 그 현금성 자산이 1200억이 될 수 있거든요. 1200억. 그러면 1200억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289억이 시총이 된다는 게 이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너무 심한 거다 이거죠. 예, 최소한 레벨업을 한다. 그래서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알로코도 좀 추상스러워서 제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두 종목을 이제는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레벨업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래 ING와 KPTU는 한마디로 누가 살짝 밀기만 하면 달려간다. 밀기만 하면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래서 두 종목을 잘 보시라. 근데 지금 미래 ING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KPTU 역시도 차트 보시면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게요. 차트를. 자, 일봉, 주봉, 월봉이죠. 다음 주에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이렇게 도지만 만들어도 괜찮죠? 주봉상. 그럼 다음 주에는 이거죠. 네? 이거예요. 이거 보고 가죠. 최소 이걸 넘기겠죠. 자, KPTU 이렇게 되고요. 또 한번 주봉도 그렇고 일봉을 보면 뭔가 좀 괜찮지 않나요? 이제 5일선 위에서 이제 뭔가 보지든 뭐 아니면 그냥 올려도 돼요. 지금 굉장히 뭔가 예?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계속 시그널이 나오죠. 이평선들도 다 모였어요. 다. 그죠? 다 모였죠?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수렴을 한 거예요. 수렴. 수렴이 끝났어요. 이평선이 모여있다는 거. APTU도 집중하세요. 자꾸 비싼 주식 사려고 하지 말고 이런 주식들 안전하면서 상승 여력이 높은 그런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KPTU였습니다.
이게 원품물산이 그 투자한 미국의 렐마다가 있죠, 렐마다. 렐마다 프로틱스. 이 렐마다 차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차트가 이제 네이버에 나오는데 컴퓨터 화면에서는 아직 지원을 안 해줘서 핸드폰 거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일봉이에요, 일봉. 렐마다 렐마다 주식 일봉이고, 렐마다는 77% 정도가 그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이에요. 그래서 유통 주식이 여기서 또 대주주 물량이 또 있겠죠. 그것까지 빼고 그러면 유통 물량이 엄청 없어요, 거의. 개인이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이 77%는 어차피 그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고요. 뭔가 블록딜이나 이런 걸 뭐 하지 않는 이상 움직이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주주 지분이나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유통되는 주식은 뭐 어쨌든 뭐 끼케야 뭐 10%도 안 되겠죠. 한 5% 내외? 뭐 하여튼 엄청 적은 물량이 유통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조작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거래량도 많이 안 터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쏴서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나라 얘기하면 기관 투자가잖아요. 네. 투자 회사들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제가 가끔씩 얘기했지만 우울증 3상 약이 있어요. 예, 파이프라인이 4개 있는데 우울증 3상이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그걸 아끼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제 내일쯤 오늘 밤에 뭔가 미국에서 이걸 좀 대대적으로 뭔가 홍보를 하는지 이벤트를 하는지 차트상에는 보시면 차트가 좋아졌죠. 이렇게 가다가 요날 이제 할 줄 알았는데 한번 이제 겁을 줬어요. 이런 거 페인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하게 밑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이평선이 모였죠. 한 번에 빵 뚫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강한 캔들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의미가 있죠? 이게 의미가 없나요? 네, 그러면 좀 차트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자, 그럼 한번 주봉을 볼게요. 네,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인데, 월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수렴을 했죠, 수렴. 수렴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약간 5일선에 걸친 음봉 모양인데, 플러스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한번 이런 슈팅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봉을 봤을 때는 오늘 새벽에 급등이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이런 모양으로 월봉도 바뀌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에 의해서 우리의 원품물산이 급등을 하겠죠. 원품물산은 급등하면은 월봉상에 60일선인가요? 그걸 꼭 찍어줘야 돼요. 60월선이죠, 월선. 그러면 한번 원품물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품물산 차트입니다. 오늘 굳이 이렇게 끝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이제 올려서 차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봉이 어떻게 바뀌었죠? 일봉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5일선에 딱 다 놓겠죠? 하회시켰다가. 네, 괜찮죠? 뭔가 이런 게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게? 저만 보이나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뭐, 저 나름대로 이런 예상. 주봉을 볼까요? 주봉. 네, 주봉도 지금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승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월봉을 보면 요번에 타켓은 어쨌든 간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여기, 여기를 이렇게 찍던가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찍었다. 요만큼까지 갈 수 있겠죠? 대체로 이제 60일선을 찍고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이런 기울기들이 나오죠. 엄밀히 따지면 타점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어쨌든 이 선을 찍기 위해서 슈팅이 나온다 이거죠. 이번 달에. 그래야지만 다음 달에 또 뭔가 스케줄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풍물산은 좀 자세히 좀 해봤어요. 전 내일 좀 기대를 겁니다. 내일. 제가 또 틀릴 수도 있겠죠. 계속 맞진 않는데 내일은 좀 확률이 한 80%는 되지 않나요?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풍물산이었습니다. 네오팩트입니다. 네오팩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됐죠. 오늘 어제 이제 뭐 그런 회사를 지분 인수를 추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사실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을 갈 만한 그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상한가는 못 가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앞으로 전자약이나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지속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일부터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조금은 긴 텀으로 롱텀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찍을 가격을 다 찍었어요. 찍을 가격을 다 찍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한번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 제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일봉, 자, 일봉 보면 이걸 찍었죠? 네, 이거 찍고, 뭐, 잠깐 이탈은 했어도 이걸 찍을 가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주봉. 주봉도 역시도 요 가격 똑같이 찍었죠? 예,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볼게요. 월봉 보시면, 월봉도 다 정확히 찍었죠? 월봉상 이거를. 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을 가격은 다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뭘로 봐야 되냐면 월봉상 이걸 찍어줬잖아요. 월봉상 이걸 찍어줬는데 전자약이 이번 달에 안 나온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좀 이렇게 거의 횡보랑 비슷하겠죠. 횡보. 재미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횡보를 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올라간다. 만약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양봉으로 변하겠죠, 양봉. 그러면 정확한 시세는 다음 달부터 뭔가 여기서 쭉 뽑아 올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기 시세는 오늘 끝났고 이제 다시 이제 전자약이 12월 말에 안 나올 수도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11월 말에 나온다면 당연히 지금 어떤 식이냐면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뚫어서 뭐 한 이만큼 가겠죠. 다음 달에 또 이만큼 가고. 근데 이제 말에 만약에 전자약에 대한 게 안 나온다면은 고점은 거의 이제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점 같은 경우 거의 여기서 큰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꽉 채워서 양봉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오늘이 좀 중요한 거래였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쨌든 요번 달 말로 갈수록 주가는 어쨌든 계속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급격하게 꺾일지 아니면 요번 달은 그냥 무난하게 가다가 한 요만큼만 오르고 끝날지 그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다음 달에 시세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명심해 두시고 보유를 할지 난 그냥 끝까지 기다리겠다. 아니면 나는 정리하고 뭐 다시 갈아타겠다. 그런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 구간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상승 여력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못 간 부분 때문에 찍을 가격을 다 찍고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 찍은 가격 안에서 한마디로 그 놀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가격 안에서 큰 변화 없이. 예,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4,000원대 초반이죠. 예, 4,000원대 초반, 3,000원 지금 3,700원부터 4,000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자약이 이번 달 말에 안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올 확률도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겠죠, 말에. 그건 아직은 모르는데 차트 변화를 보시면서 좀 예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오팩트였습니다. 네오팩트는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그런다. 예. 사장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악재가 나올 리는 없다, 이 기간 동안. 그런 겁니다. 전자약 기사 나올 때까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오르비텍입니다. 네, 오르비텍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아직 그렇게 뭐 차트가 망가지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SD 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 센서가 뭔가 이제 상장 그런 스케줄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조만간 그 지분 투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네, 대성 엘텍입니다. 뭐 차트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 주식이 조만간 뭔가가 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매각 여부겠죠? 보십시오.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그래도 주봉상 이렇게 저번 주에 이렇게 양봉 도지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방향성을 잡는데 아직 이틀이 남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엘텍이었습니다. 네,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역시도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배터리 백, 알루미늄 배터리 백 때문에 그리고 차량 경량화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많이 생산될수록 이제 그 배터리 팩이 필요한데 알루코 같은 경우 그래서 글로벌 부품사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일봉상 봐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회복이 되면 조만간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다. 위로든 아래든 예, 거의 다 왔어요. 알루코도. 예, 알루코였습니다. 네, 다날입니다. 다날은 계속 갈 듯 말 듯 하는데 오늘도 시그널은 좋은 시그널이었어요. 보시면 네,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또 빠지고 또 올라가고 계속 타이밍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일봉을 볼까요? 일봉을 보시면 다시 이제 여기서 턴을 하고 있죠. 예, 밀렸다가 이제 여기서 턴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지고 있어요. 이 긴 횡보 끝에 턴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도 역시 조정이 끝났죠. 예, 여기를 21선을 이렇게 찍어줌으로써 조정이 끝났어요. 이제 끌어올리려고 그죠? 굉장히 차트가 좋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뭐 월봉을 봐도 똑같겠죠. 예, 월봉을 봐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직 월봉에서 해친 부분이 없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날 같은 경우 이제 카톡과 같은 SNS 서비스가 나오면 아마 말일쯤 12월쯤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그 기대 심리를 갖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날이었습니다. 네, UTI 한번 볼까요? UTI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UTI는 내일 당장 쏴도 돼요. 네, 내일 당장 쏴도 됩니다. 오늘 음봉이 생김으로써 내일 당장 쏴도 됩니다. 예. UTI는 네, 괜찮죠? 예. 어쨌든 기사 나올 때까지 뭐 대기업과 이제 계약이나 뭐 이런 기사 나올 때까지 예, 지속 보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약이 나올 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UTI였습니다. 네,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바이오 스마트. 그, 못 간 주식이었죠? 예, 못 간 주식. 그러니까, 진단 키트 중에 2차 상승을 못한 주식인데,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팬더믹이 심해지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아직은 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거예요. 특히 뭐 이런 밴더에 갇혀 있죠, 아직. 좀 애매합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TMA 그 합금, 그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쓰이는데,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독보적이죠. 예, 세계적으로도 합금 회사 몇 안 되는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상승을 레벨업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어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사실은 이제 음, 조금 애매하긴 해요. 들어가는 시점은. 왜 그러냐면 이제 주봉상 주봉상 조정이 끝났다? 예, 조정이 애매하네요. 어쨌든 요번 주는 이렇게 쉬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요번 주에 다시 이게 양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가도 되긴 돼요. 어쨌든 지금 좀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이, 이 일봉을 보면 자꾸 여기랑 이렇게 뭔가 이 선과 이렇게 가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급격한 이런 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 구간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조금 애매해요. 조금 솔직히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뭐 회사는 좋은 거는 맞는데 이 기로에 서 있네요. 이 기로에 일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가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턴을 할지 애매합니다.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네, i3 시스템입니다. 드디어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 올라오나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제 뭔가 좀 다른 시그널이 나왔어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바닥에서 이제 저점을 찍고 시그널들이 좋아요.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봉을 봐도 그렇고요. 네, 주봉도 괜찮죠? 이제 뭔가 여기서 기울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봉을 봐도 이렇게 빼쪽 머리 같은 게 괜찮습니다. 이제 이거를 찍으러 가겠죠? 이렇게 찍으러 가겠죠. 네. 찍은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조정 주다 다시 가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한번 이제 탈출하려고 합니다. 아이스 시스템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아무래도 기술력도 좋고 적외선 센서 회사고 또 이제 뭐야 그 육군 소총에도 들어가고 뭐 적외선 센서가 다양면으로 들어가죠. 이제는 좀 매출로 한번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i3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오늘 링네트라는 회사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 이제 그 3차 팬데믹이 오면서 재택근무가 강화되면서 이제 링네트의 그런 비대면 서비스가 부각을 나타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이죠. 음, 그래도 뭐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한번 이거를 뚫으려고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링네트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비대면 서비스 회사죠. 예, 한번 소개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닥에서 오늘 이 비대면 때문에 올라온 주식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주식이 S넷입니다. S넷. 네, S넷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급등을 한번 했다가 이렇게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차트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차트가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하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평선 한 번에 찍어주면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죠. 예,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런 거. 일봉을 봐도 역시 한 번에 이 이평선들을 다 찍어줬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죠. 예, 웨스트넷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S넷이었습니다.
S넷의 비대면 서비스, 뭐, 또 원격 의료도 있죠. 또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S넷. 네, 앱 클론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그 카트 부분에 대한 그런 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졌던 거를 조정이 거의 끝났어요. 오늘 그 장중 조정이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앱클론도 내일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앱클론이었습니다. 예, 동양물산이 오늘 좀 차트가 좋았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이죠. 동양물산도 그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월봉상 이제 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예, 동양물산도 지켜보시다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예, 소형 트랙터가 미국으로 많이 팔리고 있죠. 예, 실적으로 가는 겁니다. 동양물산이었습니다. 네, 하츠죠, 하츠. 경쟁사의 부도에 의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죠. 예, 후드 업체죠, 후드.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괜찮습니다. 지금 일봉을 채워나가고 있는데 내일은 좀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죠. 내일 좀 슈팅 정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츠도 내일 한번 잘 지켜보기 바랍니다. 예, 하츠였습니다. 예, N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NS는 이제 2차전지 장비 업체죠. 네, 2차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들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근데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주봉상도 여기 걸쳐서 상승하려고 봅니다. 일봉을 보죠. 네, 일봉을 보시면 오늘 좀 시그널이 좀 좋은 시그널이 나왔죠. 네,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경우가 많죠. 그래서 NS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라운딩을 몇 번 그렸죠. 네, 이제 바닥을 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NS였습니다. 네, 하이츠 항공이라고 있거든요. 항공 부품을 납품하는 데인데 수소 탱크 사업을 진출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수소 테마에 꼈죠. 예,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파를 좀 해줘야 되겠죠. 이제 뭐 여기 걸려 있다고 봐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신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예,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츠 항공이었습니다. 수소 탱크를 만드는 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신사업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앞에서 좀 몇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나머지 종목이 그렇다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본 겁니다. 하여튼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뭔가 좀 상승하는 주식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3차 팬더믹이 들어가서 가거나 이러면은 한번 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이때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3차 팬더믹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3단계 들어가면서 주가가 한번 폭락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많이 올라가서 조정의 빌미가 필요한데 이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도 심해졌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을 줬죠. 예, 우리나라도 이걸로 조정을 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